네, 이 보고는 토의된 것을 감안하면서 원안대로 접수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교육부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말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과 간 연계와 토의 토론을 중심으로 참여형 수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대해 나가고 학생 민주시민 역량 지표를 개발 활용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근거 법률을 제정해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 첫 번째로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1학기에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 강사가 초중고 1000학급을 방문해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헌법 민주주의를 쉽게 설명하는 EBS의 헌법 채널 E 컨텐츠를 3월에 24차례 방영했고 해당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전체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응해서 디지털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학생들이 문해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방미통의와 협업해서 전문 강사의 학교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6월부터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 활용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쪽 맨 하단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수업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학생들이 정보의 출처와 근거, 신뢰도를 직접 검증해보는 실습형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제, 금융 관련 의사결정 역량을 높이고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 금융, 노동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6.3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와 함께 고등학생 3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 대상 특강을 진행하는 등 선거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18 민주화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주의 기념일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역사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5월 넷째 주 평화통일교육주간을 활용해서 학교별 계기 수업을 운영하고 통일부와 함께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에서는 내년도부터 1만 개 학교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월 교육수당을 지급하면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물적, 인적 지원 또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이거 교육 내용을 이렇게 쪼개놨는데 마치 뭐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헌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합의해 놓은 국민적 합의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규범인데 여기 안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인권, 기후,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려면 너무 부담이 클 텐데, 헌법교육은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 도덕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는 어쨌든 초중고든 여기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당연히 최소한 시범학교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뭐냐 대체 그 내용은 뭐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온갖 뭐 선거교육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네. 선거야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와 평등, 인권, 평화, 그다음에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 문제나 이게 다 들어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여기도 역사 교육 얘기를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 사실 그 헌법 전문에도 다 나온 얘기. 물론 이거를 이제 수업처럼 무슨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반감이나 거부감이 심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네. 만들되 이걸 너무 쪼개지 말고 헌법 교육에다 좀 포괄을 하되 헌법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은 너무 당연한 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거의 쪼개놓으면은 맞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외로 헌법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헌법 교육은 제일 많이 받는 게 집회 현장에서 노래 부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본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그 헌법의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들에 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냥 암기식이나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취지. 그럼요. 이게 하다못해 선거도 아니 뭐 반장 회장 선거하면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반장 회장은 다 학생들 직선으로 뽑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회장은 특히 유세도 하고 정책 발표도 하고 늘 해서 특히 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 선거에서 이 선거가 겹치지 않으면 그런 건 이제 과정도 관리해 주시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체험 속에서 배우는 거고. 네네. 선거 몇 번 해보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네. 가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그렇습니다. 유세해 보면서도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게 나쁘거나 배제해야 될 게 아니고 필요한 거다라는 것도 인지하게 될 테고 그죠? 네. 하여튼 헌법 교육이라는 개념에 포괄을 해서 하는 게 인권 교육이기도 하고 노동 교육이기도 하고 그죠? 평화, 기후, 환경 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쪼개지 말고 기본적으로 헌법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 네, 헌법 교육을 더 강화하고 헌법 교육을 단계별로 그 학년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네.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컨텐츠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 문해교육 네. 얘기인데 요새 이게 사흘이 며칠을 말하냐 그러면 4일이라 그런다면서요? 사흘이냐 나흘. 사흘 그러니까 4일? 4일이니까. 네.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문이잖아 한문. 네. 우리 언어의 주요 단어는 다 한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그걸 지금은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중학교 과정부터 한자를 가르친다. 한자 가르쳐요? 네네. 한문이 아니고 한자를? 네네. 몇 글자 가르쳐요? 거의 700~800자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과정에서의 한문을 제대로 익히면 한자로 된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전체가 이게 암기형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해라는 게 이게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상대방이 엉뚱하게 알아듣는 거나 이게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 자체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문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네. 수업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한자 교육을 하여튼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한자 교육을 언제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 언어의 깊이를 이해하기는 우리 글자가 다 대부분 한자에서 네. 온 건데 그것도 한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대통령님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네. 왼쪽에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문해력 특위를 발족을 합니다.
그 중에 뭔 특이요? 문해력 특위. 예, 이제 그 중에 발음이 좀 이상해요. 문해력 특위. 여 비사 여기. 네. 네. 부산말이 조금 더 표준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의 안 돼, 대통령 말씀처럼 한자어는 한자를 어원으로 하는 국어입니다. 네. 우리말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말의 한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 특히 교과 용어와 학문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네. 한자가 가진 뛰어난 축약력 때문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학문 용어를 형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우리말이거든요. 한자어에 대한 약간 그 배타적인 태도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 있어서 지금 이것은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 특위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교육하는 내용이 충분하냐 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한자 교육 문제는 이게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논의는 하되 이게 대결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네. 이게 과거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선의로 네. 진짜 선의로 토의를 해야지 대결적으로 싸움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수준의 그 공론과 의견수를 네. 그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교육 얘기도 나와 있긴 한데 그죠? 이게 지금 서구 선진국들은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따블 좋아해가지고 이게 그 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 금융교육하고도 약간의 관련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을 금융이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보통 공교육 밖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금융기관들이 많이 해주는데 공교육 안에서 해야 돼서 지금 금융과 경제생활이라고 사회 선택 과목으로 정규 교육 과목으로 이제 금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봤더니 한 70%가 채택을 했는데 고3 2학기에다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저 입시에서는 좀 비껴놨는데 그게 이제 좀 안으로 진짜 공교육 내로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연수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교사 방법들을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앞으로 사회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죠? 대통령님, 실제로 경제 금융 관련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잘 좀 진행이 되다가 중고등학교에 가면 사실은 금융 교육을 할 만한 교사들이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 그러니까 교사들 연수를 우선 하면서 이걸 확장해 나가려고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건 그냥 근본적인 이제 의문인데 그 선생님들을 반드시 가르쳐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네. 우리 금융 전문가들 교육 잘하는 전문가들 진짜 셌는데. 네. 왜 안 하고 꼭 선생님 교육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외부에서 강사들 시켜가지고 또 집단 교육해도 되고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업은 딱딱하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실제로 지금도 국세청이나 조세연구원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교과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좀 발랄하게 하면 어떨까? 네네. 그럼 발상 전환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일도 많아지는데 자꾸. 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지역이 도시 지역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교육. 아니, 그러니까 요 수업 시간 얼마 안 되는 거 선생님들 따로 채용하기가 어렵잖아요. 학교 단위로. 왜냐면 수업도 많지 않은데 인력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걸 교육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저기 강사 집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네, 네. 우리 금융위원회나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 단위로 방안을 뽑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A 학교, 내일은 B 학교, 모레는 C 학교 이렇게 다니면 훨씬 낫지 않나요? 효율적이고? 지금 어쨌든 법무부와 협력해서 헌법 관련해서 그 학급을 다니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 뭐 우리 그렇게 강사들은 정말 여러 부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이들 안 졸게 하면서 이게 잘 가르치는. 네. 그 뭐 하면 또 딱 실력도 평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어려운데 아예 그냥 교육청 단위로 하든지 도교육청 단위로 모집단 만들어서 여기저기 보내고 또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하고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부처 장관님들하고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방안 마련해서 이게 기존의 제도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행정을 하거나 이럴 때 기존의 관념에 딱 묶이잖아요. 그거 생각이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거 벗어나야 돼요. 네. 그 벼룩 얘기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도 알 텐데 벼룩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컵에다 넣어놓고 위로 못 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좀 부딪히다가 나중에 그 이상으로 안 뛴다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념은 실제로 그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다 관행, 제도 있으면 거기서 안 벗어나요. 편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 이상을 상상을 못해 아예.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러자고 우리가 임명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